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간첩이라고요? 문재인이 북에 포섭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문재인은 김정은 그 자체이며 주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문재인에게 포섭된 것입니다. 아직도 문재인이 한 말, 사람이 문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믿고 계시나요? 아니 애써 외우기까지 했다고요? 어떤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에도 주관식 문제로 출제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칭 똑똑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멍청하게 그지없어요. 또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버럭 화부터 내기도 하죠. 멍청하긴 해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요즘 문재인을 체포하라는 말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메아리치는 그런 유행어가 되었어요. 이미 근사한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맥다니엘 청년이 부르는 나훈아의 테스를 개사한 노래 말입니다. 하하, 앞으로 추로 대전에도 등장할 때가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대다수 깨닫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촛불 폭동을 촛불혁명으로 오해하고 참여한 죄책감 때문에 수줍어서 쭈빅거리는 분들도 많지만 말입니다. 문재인 체포라는 말은 어디서 생겨난 말일까요? 전 한기총 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한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특검단까지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 이분 감옥 몇 번 갔다 오시더니만 오히려 더 기력이 팔팔하게 살아나신 것 같더군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분의 언행이 시국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계신가요? 국가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 모두가 정치 얘기를 해야 하고 정치에 관심을 보여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에 정치 학원을 세워서 과외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들이닥쳤으니까 말입니다. 국가의 존엄은 개인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체포나 국민특검단이란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과 연방제 동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재인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을 도와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간을 허물어서 계속 북의 김정은에게 퍼다 날라야 합니다. 여태껏 그 일을 성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때 올라간 차량 행렬과 3대나 동원된 화물 비행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만경호에 가득 실어 올린 돈과 물건들, 문재인은 역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지요. 어린 정은이가 욕설을 퍼부어대도 주걱턱 입에다 소염을 씹는 소리로 한두 마디 던질 뿐입니다. 이 또 뭘까 하고 말입니다. 문재인이 욕설을 얻어먹고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짜고 치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문재인은 그저 좋다고 입을 크게 벌려 웃기만 하죠. 꼭두새벽에 비밀리에 휴전선에 가서 정은이를 만나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까지 욕설이 대수이겠습니까?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하면 할수록 북의 정은이는 기쁨에 춤을 추게 되죠. 얼마나 고맙고 귀여운 존재이겠습니까? 남북회담 때 입이 뻘 때는 문재인이 김정은 앞에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게 보셨죠. 1조 3천억 원의 대한민국 돈으로 완공된 개성공단을 폭파시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죠. 머지않아 정은이가 청와대를 폭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문재인은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를 일이죠.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리는 일을 최대의 업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단기간에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휴전선 철책선을 제거하여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친일 적폐 세력을 축출한답시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위안부 이영수 할머니의 포옹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부통령 펜스와 일본 총리 아베 앞에서 거창한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신영복 선생이라고 말입니다. 신영복은 대한민국의 목에다 칼을 들이댄 간첩의 왕이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서독에서 북을 오가며 활동한 간첩 윤이상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에 이바지한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죠. 그것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입니다.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은이가 좋아서 춤출 일만 찾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거시적인 꿈의 구상을 한번 훑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은 한미동맹 파기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환수, 지소미아 파기 시도에서 보았듯 일본과의 관계 단절을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마치 지상과제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결국 중공의 시진핑, 북의 김정은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죠. 한중동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문재인이 한중동맹을 맺어놓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를 시켜 1919년 11월 태국에서 중국의 국방장관 웨이펑허와 한중동맹을 맺었습니다.
그해 12월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운명 공동체까지 선언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문재인은 단기간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정은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의 원전을 폐쇄하고 중국에서 태양광을 들여오게 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물건을 팔아먹어서 좋고 계속 걸떡대는 정은이에게는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시진핑을 통해서 바로 송금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고심하는 더 큰 이유가 있죠. 문재인을 지켜주는 종북주사파 호위무사 집단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고집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전한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폐쇄하고 태양광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북에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달짝지근한 술책이었죠. 사실 태양광은 문재인에게는 노다지에다 이용가치가 풍성한 보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의 호위무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호위무사 감사원장 최재형에 의해서 문재인의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문재인의 반역행위가 들통난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수로인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정은에게 핵발전소를 건설해서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자는 것이었죠.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은이와 트럼프가 하노이와 싱가포르를 오가는 회담을 두 차례나 하는가 하면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선을 넘나드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제인이는 한반도 운전병을 자처하기도 했었죠. 그의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를 무력화시키고 핵무기 제조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대신 정은에게 핵무기를 대량 생산케 하여 미국과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을까요? 문제는 정말 마음씨가 좋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정은이에게만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진핑과 정은이가 좋아라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마음껏 입국하도록 국가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시진핑으로부터 칭찬을 듣기까지 했었죠.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를 문산당 바이러스로 둔갑시켜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산당 바이러스로 공포의 도가니를 만들어 놓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시위를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한 연방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들 하죠.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문재인을 의심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이 행해온 김정은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한 숱한 업적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대한민국 반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한 문재인의 피나는 노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부친 문용령을 체포해둔 학도병이 나타났습니다. 학도병 3명이 한국 동란 중인 1950년 8월달 경북 영천에서 문용령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이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에 나와서 그때의 상황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인민군 장교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김정은에게. 이 얼마나 슬퍼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론가 조우석 씨가 우파 유튜브 매체인 뉴스타운의 문용령을 체포한 서승남 선생을 모시고 증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남 선생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1954년도에 공산주의 이론이란 저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족은 공산주의에 의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고 본인은 공산주의에 대한 한의사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승남 선생은 1933년생인데 1921년 현재 연세가 89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기가 팔팔하게 살아있고 기억력도 생생하신 것 같습니다. 서승남 선생은 어떻게 문용령을 생포했을까요? 서 선생은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1950년 8월 28일 영천전투에서 문재인의 아버지 인민군 장교 문용령을 생포했는데 문용령은 소련제 떼떼곤총을 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떼떼곤총을 빼앗고 문용령을 결박했습니다. 그 후 문용령은 거제도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죠. 7년 뒤 그러니까 1957년 8월 18일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승남 선생의 부산 자갈치 마당에서 전 인민군 장교 문용령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용령이 먼저 알아보고 시비를 걸어와서 옥신각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50년 생포될 당시 문용령 인민군 장교는 결박을 당한 채 많이 두들겨 맞아서 한이 맺혔다는 겁니다. 서승남 선생의 결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더군요. 사정없이 구타를 그런데 문용령이 제네바 협정까지 들먹이더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네바 협정까지?
문용령은 일제시대 때 흥남 농업고등학교를 나온 수재가 맞나 봅니다. 여러분은 제네바 협정이 뭔지 아세요? 1929년에 발표된 포로처구에 대한 제네바 협정 제3조 1항을 보면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료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제네바 협정에 근거하여 문용령은 귀순하는 자를 왜 두들겨 패느냐? 귀순하는 자가 왜 엎드려서 숨나? 하얀 손수건이라도 흔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얀 손수건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런닝구라도 벗어서 흔들어야지 라는 등으로 옥신각신했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갈치 시장 시비 현장에 문재인 꼬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비 도중 어떤 아줌마가 제인이 아빠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꼬마의 나이가 7살에서 8살쯤 되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승남 선생의 증언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그동안 우파 언론이 수차례 보도했고 심지어 청와대 문재인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묵묵부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 없이 조금만 더 버티면 공수처법과 연방제 통일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 결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문재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은 소설가입니다. 그의 은행은 소설 그 자체입니다. 소설이란 무엇입니까? 픽션, 즉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죠. 소설가 문재인에 의하면 그의 부모 문용령 내외와 한 살짜리 누나 재월씨가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와서 거제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고 했죠. 이 말은 KBS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저술 운명에서는 LST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문재인은 일찌감치 청운의 꿈을 품고 아버지 문용령과 함께 대한민국에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자신의 소설작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절대로 사실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원로 언론인 한국농단 발령인 이도영 선생에 따르면 문재인은 1958년도에 아버지와 함께 남하했다고 했습니다. 1950년도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1953년 포로 석방 때 풀려나와 월북해서 58년도에 문재인을 데리고 남하했다는 것입니다. 이도영 선생은 문재인의 남하를 58년도라고 했는데 서승남 선생은 57년도 8월 18일에 문용령과 문재인을 자갈치 시장에서 마주쳤다고 했죠. 여기서 직접 당사자인 서승남 선생의 증언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의 부친 문용령은 일제와 공산주의 복귀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재였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당시 수재들만 가난한 흥남농고로 나와 시청 개장으로 공문까지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척결을 목숨을 걸고 외쳐대는 일도 부친의 친일 행적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남 소란마을에는 문씨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문용령의 출세가도는 문씨 집안의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문재인에 의하면 문용령 부부가 한 살짜리 갓난아기 재수를 데리고 공산주의가 무서워서 피난 왔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웠어? 이민장교로 6.25 때 참전했다면 문재인이 여태껏 말한 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문용령과 문재인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간입니다. 지나온 행정을 세탁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속여왔으며 결국 대통령까지 되어 대한민국을 통째로 정은에게 바치려는 꿈을 꾸어왔으며 지금 그 꿈의 문턱까지 도달했으니 말입니다. 간첩으로 난파되어 신문을 감추고 살아왔던 사실은 참으로 소름돋게 하는 일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남은 것이 아니라 인민군으로 참전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1954년 포로 석방 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다시 월북에서 제인이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문재인은 대단한 인물로 인정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가끔 진실을 말하기도 하나 봅니다. 아니 실수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문재인이 2019년 추석 때 KTV에 출연하여 그때 한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함주군 또는 흥남시에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우리 어머니 외갓집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살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형이나 누나는 북에 없을까요? 문재인의 부친 문용령은 1920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950년 6.25 동란 참전 때는 벌써 31살이 되는 셈이죠. 당시 결혼 적령기가 18살에서 20살 정도가 된 점으로 미뤄보아 문용령은 북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여럿 갖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용령은 일제시대 명문고를 나와서 인류 직장에 다녔기에 결혼 비표를 고른 일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혼을 해서 북에 여러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용령의 본처는 북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의 강한옥 씨는 문재인의 친모가 아닌 계모인 것입니다.
문용령은 남과 북에 각각 한 명씩의 여자를 두고 오가며 이중살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도영 선생의 말에 의하면 문용령은 1958년도에 문재인과 난마했다고 했습니다. 1953년도에 포로석방에 대해 감옥에서 나와 월북에서 5년 뒤 1958년도에 문재인을 데리고 내려왔다면 문재인 아래 2명의 남동생 문재성 1955년생 여동생 문재실 1957년생은 누가 만들었나 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 북은 간첩 안파에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휴전선을 오래 내리는 간첩들이 다수였다고 전해집니다. 경제 대세 또한 허술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용령은 북의 지원 아래 남과 북을 그의 맘대로 오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호적의 출생시기도 개인적 의도가 반영될 수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의 형제들을 보면 문재인 53년생, 문재성 55년, 문재실 57년, 문재익 59년으로 2년씩 차이나게 딱딱 맞춰져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북에게 문용령과 문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북계가 이들을 계획적으로 난파시켰다면 굉장한 특수임무를 띠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문용령과 문재인은 북에게 이용가치가 높은 자산이었을 테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때가 왔던 것입니다. 바로 2004년 문재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적에 북이 문재인의 나이까지 허위로 기재했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팀에 합류시켜 금강산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문재인은 북의 공자원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강한옥 씨가 북의 여동생 강병옥 씨를 만난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상봉의 골자였습니다. 강한옥 씨가 상봉해야 할 사람은 여동생이 아닌 자신의 부모를 찾거나 아니면 상봉장에서 최소한 부모님에 대한 생사와 안부 얘기가 오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서로 명송명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봉에 숨겨진 골자는 문재인에게 건네는 북의 비밀 지령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알고 보니 문재인은 북에서는 상당한 거물급에 해당됩니다. 일본의 언론인 시노하라 조이치로 씨가 2019년 월간 잡지 하나다 10월호에 실은 단독 기사에서 문재인은 조선노동당의 충성맹세를 한 자라고 하며 문서까지 공개했습니다. 문재인은 북에 포섭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부친 문용령과 함께 난파된 간첩으로서 자발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주체인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친모라고 주장하는 강한옥 씨를 대통령이 된 뒤에도 홀로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모친의 장례식 장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전대미문의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친모라고 믿기 어려운 점은 물론이고 그 위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를 속이기 위해서는 10마디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인생을 다 속이려면 태산 같은 거짓말이 필요하겠죠. 문재인은 1953년 거제도 명진리 남정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생가는 폐가로 버려져 있습니다. 태어날 적에 대추를 끊어줬다는 주경순 노파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새 인사차 과일 바구니까지 보냈다고 하죠. 할머니는 1953년도에 22살 처녀였고 문재인의 어머니는 24살이었습니다. 처녀가 언니의 대추를 끊어주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은 남정마을에서 태어나 6살까지 살았으며 그 후에는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 관한 내용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의 대학 친구가 말하기를 문재인은 한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현재는 인터넷에서 그 내용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감춰야 합니다. 이 일만큼은 철저히 잘 관리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문재인의 생모와 현재 친지들은 김정은의 각별한 사랑과 보호에 잘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부친 문용령이 남겼을 유언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 유언은 아마도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흥남 우리가 살던 집에 가서 살도록 해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연방제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문재인을 그의 부친 문용령이 있는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의 경상도와 함경도 말씨가 뒤섞인 소염을 씹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